시신경은 이제 전선에 해당이 되고 뇌는 이제 그걸 종합 분석하는 자리지만은 따라서 이 1차적으로 망막에서 빛을 받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시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뭘 본다는 데 있어서는 망막은 아주 절대적이죠. 중요성이라는 것은. 망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산소 소비량이 많은 조직이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할 때만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당뇨로 인해 미세 망막혈관이 막히면 부족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 망막혈관이 생기게 된다. 당뇨 망막병증이란 망막혈관이 막히고 신생혈관이 생겨나 터지면서 망막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당뇨병이 있으면 우리가 이 미세 혈액 순환에 장애가 오거든요. 그럼 이런 미세 혈관이 많이 분포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망막입니다. 그러니까 망막에서 그 망막증이 오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그 미세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서 망막에서 예를 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보다 그 모자라게 되면은 그 망막에 이제 혈관 장애로 해서 모자라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망막증이 생기는 거죠. 예. 최근 들어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충은 무엇일까? 그렇게 사람을 그렇고 그 시기를 몰라. 그렇고 딱 그렇고 있어야 알지. 좀 거리만 좀 있으면은 몰라. 사람을 잘. 그 친구들도 이제 말소리 듣고 알지. 그렇고 지금 몰라요. 제일 불편한 건 이제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는다는 게 제일 불편하죠. 15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윤계호 씨.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 이상이 나타난 것은 1년 전이었다. 양쪽 눈 모두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 것이다. 오른쪽 눈은 혈관이 약간 막혀있고 왼쪽 눈은 신생혈관이 터져 혈관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본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시력은 우환이 0.6, 좌환이 0.06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환은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이 있었고 좌환은 증식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많이 망가진 상태로 가벼운 출혈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뇨 망막병증의 진행 초기에는 레이저 광응고 치료를 이용하여 신생혈관을 없애거나 새는 혈관을 막아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게 된다. 레이저란 분자를 자극시켜 서로 잘 맞는 빛을 방출함으로써 증폭되는 빛을 말한다. 이러한 레이저를 강하게 증폭시켜 신생혈관을 향해 쏜다. 이때 주변으로 퍼지지 않는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신생혈관을 정확하게 없앨 수 있다. 레이저 광응고 치료는 강한 레이저열을 정확하게 쏘아 신생혈관만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레이저 광응고 치료는 망막 중심 부위를 제외한 손상된 망막에서 실시되고 작은 흔적들을 남긴다. 결국 레이저 광응고 치료는 당뇨 망막병증의 완전한 치료법이 아니라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주요 수단인 것이다. 실제 당뇨 망막병증 환자 중 신생혈관이 생긴 경우 레이저 치료를 받은 쪽과 받지 않은 쪽을 관찰한 결과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큰 시력 손실이 나타났다. 8년 전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 홍인화 씨. 초기 적절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실명 위기를 넘겼다. 지금 신문 보거나 이런 데도 큰 장애가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전혀 없이 생활하고 있는 편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을 발견한 뒤로 홍인화 씨는 6개월에 한 번 안과를 찾는다. 홍인화 씨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계속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제가 보고 있었고요. 그 도중에 별 이상이 계속 없다가 작년에 저희가 형광안저상에서 새로 신생혈관이 생긴 것이 왼쪽 눈에서 발견되어서 레이저를 조금 더 첨가하고 현재는 그것이 많이 퇴행되어서 오늘은 아주 좋은 경과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당뇨와는 12년째, 당뇨 망막병증과는 8년째 싸우고 있는 홍인화 씨. 눈은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기에 그는 오늘도 철저한 자기 관리에 힘쓰고 있다.
당뇨 합병증들은 고통 없이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의 이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망막병증은 당뇨병을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란 유병 기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1984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30세 이전에 진단된 당뇨병 환자의 유병 기간에 따른 망막병증의 빈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인슐린 의존형인 제1형 당뇨 환자의 경우 유병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는 17%이지만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98%의 환자에게서 망막병증이 생겨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이죠. 좀 더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도 10년 이하에서는 1%였지만 35년 이상에서는 67%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당뇨병 환자의 80 내지 90%가 속한다는 제2형 당뇨병, 그러니까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유병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29%지만 15년 이상에서는 78%가 망막병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증식 당뇨 망막병증도 5년 이하에서는 2%였지만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6%로 발생률이 늘어났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 요인으로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콩팥 질환, 임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얼마나 당뇨병을 오래 앓았는가 하는 당뇨병의 유병 기간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최소 5년 이내에 꼭 안과 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명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 박홍식 씨. 그때도 뭐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는. 밤새 안녕이라고 말이야.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테레비를 딱 틀으니까 테레비가 이상하게 비는 거려고. 암시장도 않던 눈이. 조남범 씨 역시 지난 1월 눈에 이상이 생겨 안과를 찾았다. 잘 되세요? 몰랐어요, 그거는 전혀. 당뇨하고 눈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거는. 지난해 4월 강남터미널에서 혈당 측정과 함께 당뇨병 인식조사가 있었다. 우리는 당뇨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본인이 273 나오셨어요. 당뇨병 자체뿐 아니라 당뇨 합병증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전혀 자기 당뇨랑 몰랐어요? 아니에요. 혈당이 계속 이렇게 오래 가면 합병증 온다는 건 알고 계세요? 몰라요. 모르세요? 그것도 몰라요. 당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작위 혈당 측정자 176명 중 29%가 당뇨병과 당뇨 예비군인 내당능 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중 7명을 제외한 86%가 자신이 당뇨병인 줄 모르고 있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당뇨 환자 200명 중 24%만이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했고 10년 이상 된 당뇨병 환자 중에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심각한 경우가 많다. 망막에 신생 혈관이 생기고 그 혈관이 터지면 출혈로 망막이 혼탁해진다. 그 증상으로 시력 장애가 오는데 심각하면 수술을 하게 된다. 한 달쯤 지났을 경우에 오셨는데 그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출혈 외에도 이제 그 증식성 막이 생겨 있었기 때문에 그 막을 같이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한 겁니다. 새로 증식된 막과 심한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다. 먼저 안구에 직경 1mm 정도의 작은 구멍 3개를 낸다. 안압을 유지시키고 조명과 수술기구를 넣어서 수술이 진행된다. 유리체를 걷어내고 신생혈관으로 생긴 증식막과 출혈을 제거한다.
1mm도 되지 않는 도구로 섬세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은 자칫 잘못하면 수술 중